다 같이 부자가 되는 보통 사람 재테크 이야기 이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11일이고요. 지금 시간은 저녁 11시 20분이에요. 어저께 마이크로소프트 주주총회가 열렸는데요. 기대와 틀리게 비트코인 투자에 대해서 부결했어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의 본격적인 상승일은 12월 16일부터가 될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의 본격적인 불장은 12월 25일쯤부터가 시작될 것 같아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차이나 전기차는 마이너스 43%고요. BITX는 40% 정도 수익 구간이에요. 해외 주식 기준 환율은 1428원이에요. BITX가 현재 5% 가까이 상승하고 있고요. SOXL은 5% 이상 상승하고 있어요. SOXL은 어제 7% 가까이 급락을 했었는데요. 오늘 다행히 5% 이상 상승하고 있어요. 계속 바닥은 다지고 있는데 본격적인 상승은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산타랠리가 시작되는데요. SOXL이 하락한 만큼 상승폭도 클 것 같아요. 차이나 전기차는 어제 급등락을 했다가 오늘 소폭 하락했어요. 아직까지는 박스권 안에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일봉을 보면 본격적인 상승을 하지 못하고 기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12월 사례를 보면 비트코인은 후반부부터 상승했습니다. 비트코인의 월봉 그래프인데요. 10월달보다는 11월달이 많이 상승했고요. 12월달 마감도 11월달보다는 많이 상승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월달에는 20%가량 조정이 일어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BITX를 절반 이상은 매도를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재진입을 하려고요. 월요일부터 알트코인들의 조정폭이 큰데요. 저는 어차피 3월 말쯤에 알트코인을 전량 매도할 거기 때문에 지금의 변동성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도지코인이나 시바이누 코인이 현재 300% 수익을 보던 마이너스 50%가 가던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3월 말에는 수익과 손실에 상관없이 알트코인은 전량 매도할 생각입니다. 알트코인은 전체적으로 14% 수익 구간이고요. 도지코인은 144% 수익 구간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180% 수익 구간이었지만 별로 신경 안 쓰려고요. 시바이누는 마이너스 14%가 됐고요. 비트토렌토는 마이너스 23%, 이캐시는 마이너스 21%, 넵은 10% 수익 구간이에요. 새로 매수한 캣인 어독스월드는 마이너스 12%입니다. 2, 3일 전에 비해서 그래프의 변동성이 많아요. 수익은 많이 감소했고요. 손실은 조금 많이 늘어났어요. 오늘 10시 30분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예측과 부합했어요. 그래서 증시는 현재 상승을 하고 있어요. 원달러 환율은 어느덧 1430.84원까지 상승했어요. 국가 내란 문제로 우리나라의 내부 상황이 혼란스러운데요. 빨리 마무리가 되어 경제에 신경을 썼으면 좋겠어요. 요즘 부동산 사무실에 나가도 할 일이 없어서 종일 계엄 관련 뉴스를 보고 있어요. 주식의 초고수들은 매수 1순위로 팔란티어 테크를 매수했고요. 2순위로는 엔비디아를 매수했대요. 매도 1순위와 2순위는 테슬라와 아이온 큐라고 합니다. 미국의 상무부는 12일 메모리 칩 제조업체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 8조 7,300억 원 규모의 보조금을 최종 확정했대요. 마이크론은 이 보조금으로 뉴욕과 아이다호의 공장 프로젝트에 활용할 계획이래요. 상무부는 이를 통해 10년 안에 최소 2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어요. 미국 정부는 국가 전략 산업인 반도체에 대해서 계속 지원을 하고 있어요. TSMC 11월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나 증가했대요. 매출 증가는 AI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이래요. TSMC처럼 무거운 기업이 매출이 34%나 증가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엔비디아한테 안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요. 중국 반독점 규제 당국의 조사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 시장 규제국은 성명서를 통해 엔비디아가 2020년 이스라엘 칩 설계 업체인 멜라녹스 테크놀로지를 인수할 때 약속한 사항에서 반독점법 위반이 의심된다라고 밝혔어요. 규제 당국은 엔비디아의 멜라녹스 인수를 승인할 때 여러 조건을 설정했는데 여기엔 강제적인 제품 번들링,
즉 묶음 판매 금지, 불합리한 거래 조건, 구매 제한, 개별 제품 사용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 등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어요. 규제 당국은 엔비디아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을 위반했는지는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한 반도체 수출 추가 통제를 발표하고 이후 중국이 보복 조치에 나선 뒤에 이루어져 주목을 받고 있대요. 미국은 지난 2일 AI 핵심 부품인 HBM의 중국 수출을 통제한다라고 발표했고, 중국은 고성능 반도체 핵심 원료인 중국산 갈륨과 게르마늄 등의 미국 수출을 금지했어요. 시장에선 중국의 조치가 다행히 엔비디아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으로 제한적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어제 새벽 1시 반에 마이크로소프트 주주총회가 있었는데요.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 의결이 부결됐대요. 개인적으로 승인되길 기대했으나 부결되고 말았어요. 비트코인을 포함하는 전략적 자산 배분이 현재는 회사의 핵심 목표와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래요. 하지만 아마존의 주주들은 880억 달러의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투자하라는 요구가 이어졌어요. 아마존 주주들은 이사회에 비트코인을 재무 전략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대요. 주주들은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 위험으로부터 주주 가치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주주들은 비트코인이 변동성에도 불구하고 회사채 등 전통 금융 상품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지적했어요. 시장 전문가들은 아마존이 비트코인을 도입할 경우 애플 등 다른 기업들이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다라고 전망했어요. 바이낸스의 대표도 비트코인 결제가 아마존의 다음 행보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어요. 레오 달리오가 글로벌 부채 위기를 경고하고 나섰는데요. 그는 미국과 중국 같은 대형 경제 국가들이 전례 없는 수준의 부채 발행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는 부채 위기와 화폐 가치의 큰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어요. 레이 달리오는 장기적인 투자 방안으로 금과 비트코인 같은 경화 자산에 투자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그는 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대비책으로 금과 비트코인을 주목했으며, 부채 자산에서 벗어나 경화 자산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어요. 과거 비트코인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달리오는 이제 이를 금과 유사한 인플레이션 방어용 투자라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어제 급등락을 반복했는데요. 그 급등락으로 30억 달러나 청산을 당했다고 해요. 많은 레버리지를 통해 롱과 숏을 때렸던 소규모의 투자자들을 청산시킨 것 같아요. 비트코인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2배 이상의 레버리지를 사용하면 위험할 것 같아요. 고래들이 막강한 자금으로 이러한 청산을 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금융당국이 법원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면서 업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대요. 가상자산위원회 논의를 거쳐 연내 제한적인 법인 투자를 허용하는 정책이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국내의 가상자산 시장은 중대한 변화를 맞을 것으로 보인대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은 실명 인증된 계좌를 통해서만 가상자산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나, 법인 계좌는 실명 계좌로 인정되지 않는데요. 이는 법인이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없는 주요한 제약으로 작용해 왔대요. 정부는 2017년 투기 우려를 이유로 금융기관의 가상자산 보유와 매입을 금지한 바 있대요. 최근 금융당국은 이러한 제한을 완화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래요. 이는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기업이 가상자산 시장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으로 기대된대요.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대요. 미국의 대표적 가상자산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의 경우 법인 고객이 전체 거래량의 60%를 차지하며 시장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대요. 현재 시간 11시 55분을 가리키고 있는데요. BITX는 6.5% 상승하고 있고요. SOXL도 모처럼 만에 7%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